여러분이 보시기에 지금 어떤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이 더 좋아 보이나요? 색감, 선명도, 야간 촬영까지 직접 판단해보세요. 안녕하세요, 구루입니다. 요즘 저 같은 크리에이터 분들은 꼭 하나씩 들고 다니는 장비가 있는데요, 바로 오즈모 포켓입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는 최신 스마트폰보다 훨씬 더 편하고 고퀄리티의 영상 결과물을 촬영할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격도 스마트폰보다 훨씬 저렴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DJI에서 포켓의 최신작인 포켓4가 출시돼서 제가 직접 구매해 벌써 약 2달 넘게 장시간 써왔는데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저는 매우 만족합니다. 단 어떤 분들에게는 포켓4가 그저 돈 낭비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에겐 와, 이거 진짜 사기 잘했다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DJI 오즈모 포켓4 솔직 후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어려운 얘기 없이 두 제품 제가 장시간 직접 촬영한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전작보다 어떤 점이 좋아지고 달라졌는지, 또 아쉬운 점은 무엇인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영상을 선택하신 특별한 여러분들을 위해 오늘 오즈모 포켓4로 마치 영화 같은 영상 촬영 비법까지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사실 오즈모 포켓4 검색만 해보시면 이미 많은 리뷰어분들이 센서가 어떻고 야간 화질이 어떻고 이야기를 하지만, 솔직히 일반 유저 입장에서는 주간에 찍었을 때 두 기기 화질 차이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포켓3에서 포켓4로 넘어가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촬영 편의성입니다. 우선 포켓4에선 최대 줌이 전보다 훨씬 더 좋아지고 편해졌습니다. 포켓3는 최대 2배 줌까지 가능했지만 이번 포켓4는 디지털 줌이긴 해도 최대 4배까지 줌을 당길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도 피사체를 추적하는 액티브 트래킹 기능 또한 지원하고요. 거기에 포켓4는 이번에 줌 버튼이 추가가 됐어요. 버튼 한 번만 눌러서 빠르게 줌을 당길 수가 있다 보니까 써보면 완전 좀 다른 카메라를 쓰고 있는 듯한 느낌마저 들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부분이 포켓4에서 가장 만족했던 업그레이드 포인트 중 하나였습니다. 두 번째로 커스텀 버튼이 생겼어요. 저는 여기에 제가 자주 쓰는 촬영 모드를 등록해 놨는데요, 맨 처음에 솔직히 이거 기능 얼마나 쓰겠어 했습니다. 근데 한번 익숙해지고 나니까 전에 이 버튼이 없었던 포켓3가 상당히 아쉬워지더라고요. 그리고 포켓3는 짐벌, 헤드, 줌 전환도 화면을 터치해서 조작을 해야 됐는데, 이제는 굳이 화면을 터치하지 않더라도 줌과 헤드 기능을 조이스틱으로 빠르게 조작할 수 있다 보니까 촬영 템포가 엄청나게 빨라졌어요. 그리고 편의성에서 작지만 저는 큰 장점이라 생각하는 게 본체에 저장 가능한 내장 메모리 용량이 추가가 된 점이에요. 무려 107기가의 용량을 지원해서 내가 깜빡 잊고 SD카드를 빼놓고 나오더라도 웬만한 촬영 소스를 찍는 데는 충분히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유선 전송 속도도 전보다 훨씬 더 빨라져서 컴퓨터에 빠르게 전송이 가능하니까 이 부분도 굉장히 편했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이게 솔직히 불편했는데 지금 훨씬 더 좋은 부분은 바로 SD카드 슬롯이 변경이 된 거예요. 전에는 원래 따로 이렇게 커버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커버가 생겼는데, 솔직히 이 부분 때문에 이거 더 분리하는 게 번거로워진 것 같은데 생각이 들었지만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편해졌어요. 커버를 열면 SD카드 넣는 일단 방향이 바뀌었는데 전보다 조금 더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손톱이 없는 남자분들도 편하게 딸깍 눌러서 SD카드를 분리할 수 있고요. 전에는 이게 손톱이 없으면 딸깍 형식으로 분리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좀 불편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SD카드 넣는 방향도 이게 더 편하고 분리하는 게 훨씬 더 편해지고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커버가 있다 보니까 방진 부분에서도 안심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포켓3보다 포켓4를 더 추천하는 이유는 바로 사용시간 때문입니다. 일단 물리적인 배터리 용량 자체도 조금 증가했어요. 심지어 전용 배터리 핸들, 배터리 용량 또한 늘어서요, 공식 스펙에도 전작은 약 166분, 포켓4는 약 240분 동안이나 연속 촬영이 가능하다고 하죠. 실제로 제가 배터리 테스트를 진행해보니까 전작 포켓3는 핸들 포함 최대 약 3시간, 포켓4는 무려 4시간 36분까지나 촬영이 가능했습니다. 이 정도면 하루 외출 기준으로 봤을 때 따로 보조 배터리가 없더라도 충분히 더 속편하게 촬영할 수 있을 정도예요. 그리고 실제로
실제로 촬영할 때 발열도 전보다 훨씬 더 줄었더라고요. 다만 배터리가 추가된 만큼 충전 시간이 소폭 증가가 됐는데요. 본체만 충전했을 때는 약 32분, 배터리 핸들까지 포함하면 여유 있게 약 1시간 15분에서 30분 정도로 예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사용 시간에 대한 만족감은 정말 좋았어요. 자, 이제 본질적인 촬영 품질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 이번에 브이로그 촬영이나 여성분들이 좋아할 만한 뷰티 기능이 탑재가 됐습니다. 즉, 인물이 전보다 훨씬 더 이쁘게 나와요. 설정에서 인물의 톤부터 피부색 등 다양한 값을 원하는 만큼 보정해 주기 때문에 별도의 편집 프로그램을 거치지 않더라도 인물이 훨씬 더 화사하고 이쁘게 나옵니다. 그리고 슬로우 모션도 개선이 됐는데요. 4K3에서는 4K 화질에서 120프레임이었는데 4K4는 4K에서 무려 240프레임으로 전보다 2배 더 프레임 수가 증가가 됐어요. 이 FPS, 프레임이 높다는 건 2당 훨씬 더 많은 장수의 이미지를 캡처할 수가 있다는 건데 240프레임이면 1초에 무려 240장을 촬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영상이 굉장히 부드럽게 슬로우 모션 촬영이 돼요. 이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담아낼 수 없는, 절대 눈으로 볼 수 없는 영화 같은 영상을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엄청 멋있죠. 다만 이러면 제가 촬영해보니까 일반 동영상 4K 60프레임보다 영상 품질이 조금 떨어져 보여서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4K 60프레임으로 찍고 고해상도 영상을 살짝 슬로우 모션 거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솔직히 둘 다 센서 크기, 조리개 값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본 동영상 촬영을 하면 솔직히 낮이든 어두운 저조도 환경에서 다이나믹한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도 4K4가 14스톱 다이내믹 레인지가 탑재가 돼서 역광에서도 전체적인 색과 빛 표현력이 좋은 편이긴 합니다. 근데 아쉬운 건 기본 화각 자체가 4K4의 화각이 좀 더 좁아요. 물론 이건 기본 구성품인 광각 렌즈를 부착을 하면 해소가 되긴 하는데 이렇게 액세서리를 항상 신경 쓰고 부착을 해야 된다는 게 좀 번거로울 수 있죠. 그리고 생각보다 이 렌즈는 많은 분들 후기에서도 나오지만 분실 위험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기본 색감은 약간의 변화가 있는데요. 4K4가 좀 더 웜톤 느낌에 가까워졌죠. 그래서 솔직히 사실 4K3를 이미 만족하면서 쓰시는 분들은 화질 때문에 4K4로 갈아타 보일까?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4K3도 지금 현역으로 쓰기에 충분히 화질이 좋아요. 하지만 프로 모드에선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번 4K4에선 확실히 전보다 더 세밀한 설정이 가능해졌는데요. ISO 범위도 전보다 2배가 증가가 돼서 훨씬 더 넓은 범위를 커버할 수가 있죠. 다만 ISO 이 설정 값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400 정도로 고정해 놓고 쓰시면 웬만한 환경에서는 관노출 없이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괜찮을 거예요. 참고로 셔터 스피드는 숫자가 높고 빠르면 빠를수록 셔터가 열려있는 시간 자체가 짧아지는 거라서 어둡게 찍힙니다. 다만 그만큼 움직이는 피사체도 마치 정지해 있는 것처럼 깔끔하게 찍을 수 있는 장점은 있죠. 반대로 셔터 스피드를 낮추면 피사체는 밝게 나오는 대신 역동적인 피사체를 촬영할 때는 잔상이 남을 확률이 높아요. 이거는 말보다 실제로 여러분이 수동 모드를 몇 번 조작해서 촬영해보시면 어떤 느낌인지 딱 감이 오실 겁니다. 그리고 잘 모르실 때는 역시나 오토 모드로 놓고 쓰시면 되고요. 사진도 전부 다 개선이 되었는데요. 전자 9.4메가픽셀에서 약 37메가픽셀로 훨씬 더 고해상도의 사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디로그 관련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4K4엔 10비트 디로그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이건 조금 전문가 영역이긴 한데 그래도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나중에 색을 더 잘 만지기 위해서 일단 흐릿하고 색이 빠진 듯하게 찍는 모드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동 모드는 빵으로 비유했을 때 이미 맛있게 구워진 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디로그는 반죽 상태의 빵이라고 해야 될까요? 내가 원하는 모양과 색으로 더 정교하게 구울 수가 있죠. 디로그로 촬영 후 영상 편집 프로그램으로 옮겨서 내가 원하는 색감으로 색 보정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나는 이 색감 보정하는 거 어떻게 할지 감도 못 잡겠다 하신다면 러시라는 것을 다운받아서 훨씬 더 간편하게 시네마틱한 영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참고로 이 C비트라는 거는 무려 1024단계의 색 표현이 가능하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이 비트 앞에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색을 늘리거나 줄일 때 끊기거나 얼룩지는 현상이 줄어듭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나 어려워서 잘 안 쓸 것 같다 하시면요, 역시나 기본 오토 모드, 스탠다드 모드로만 쓰셔도 충분히 훌륭한 영상 품질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팁으로 색상 복원을 키면 원래 색감대로 프리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작에 이런 기능이 없었냐? 전작에도 비슷한 기능이 있었어요. 디로그 M이라고 해서 기능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 4K4에서는 좀 더 많은 색 표현을 내가 원하는 색감으로 보정할 수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같이 이제 크리에이터 분들은 아마 다들 이왕 구매할 때 크리에이터 콤보로 구매하실 텐데요. 기본 구성품으로 4K4 전용 필 라이트가 옵니다. 붙여놓으면 조명이 들어와요. 여기서 밝기도 조절이 가능하고 색감도 원하는 색감으로 웜톤과 라이트 톤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어두운 저조도 환경에서 인물 피사체가 잘 나오게끔 촬영할 때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기본 구성품으로 최근에 출시한 DJI 마이크 미니 2가 들어가 있어요. 이건 확실히 전부 다 기본 데시벨 값이 굉장히 높게 수음이 돼서 좋더라고요. 내부에는 2단계 노이즈 캔슬링과 스타일에 맞춘 3가지 음성 스타일을 고를 수가 있기 때문에 수음 품질 또한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이렇게 편하게 옷에 부착해 놓고 녹음할 수가 있으니까 훨씬 더 촬영하기 편하죠.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시끄러운 바다 옆에서 마이크
폼질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러분 느낌 어떠신가요? 저는 현재 시끄러운 파도 옆에서 마이크 수음 능력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러분 느낌 어떠신가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들어봤을 때 마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럼 무조건 포켓3보다 포켓4가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포켓4에도 아쉬운 점은 분명합니다. 우선 저는 기본적으로 이 케이스가 없어진 게 굉장히 아쉬워요. 포켓3는 기본적으로 내가 촬영을 안 할 때 이 상태로 이렇게 덮어놓으면 짐벌하고 디스플레이까지 다 보호가 됐는데, 지금은 3축 짐벌만 고정해주는 짐벌 클래프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이러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디스플레이 보호는 되지 않잖아요. 오즈모 포켓은 이름은 포켓인데 주머니 넣었을 때 혹시라도 뭐 열쇠라든지 기타 자잘구리한 것과 같이 넣으면 디스플레이 기스가 날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이번에 기본 구성품으로 이렇게 데일리로 쓰기 편한 파우치를 주긴 했는데, 솔직히 저는 기존 방식이 훨씬 더 휴대성이 좋고 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짐벌 클램프는 크기도 작아서 분실 위험도가 높아요. 저도 사실 이걸 지금 원래 기존 순정 제품은 잃어버려가지고 알리에서 따로 주문해서 지금 쓰고 있는데, DJI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순정 짐벌 클램프를 판매하고 있지 않아서 아쉽더라고요.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나온 오즈모 포켓4, 이제 곧 있으면 오즈모 포켓 P도 나오는데, 솔직히 데일리로 쓰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은 광학 줌까지 당겨서 촬영하지 않다 보니까 좀 부담스럽다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지금 포켓4를 구매 고려하실 텐데요. 솔직히 이미 포켓3를 소지하고 계신다면 화질에 대한 확실한 개선점으로 라는 기대감으로 구매하신다면 많이 아쉬울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해보셔라 라고 조언드리고 싶어요. 추가 금액까지 지출할 만큼 그렇게 다이나믹한 개선점은 없습니다. 다만 이런 분에게 완전 추천드려요. 멀리 있는 피사체를 좀 더 편하고 빠르게 최대 4배 줌까지 필요하신 분들, 촬영하면서 모드 전환을 자주 쓰시거나 슬로우 모드 영상에 진심이신 분들, 전부 다 장시간 촬영을 원하시는 분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포켓3에서 포켓4로 갈아탈 이유는 충분합니다. 사실 제가 둘 다 직접 구매해보고 장시간 써보니까 오즈모 포켓4는 전자 포켓3에서 아쉬웠던 점을 많이 개선해서 나온 보완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동차로 따지면 페이스리프트 같은 거죠. 그래서 포켓3가 없고 이 둘 중 고민하신다면 저는 포켓4를 당연히 더 추천드립니다. 이제 곧 인스타360, 루나 울트라도 나오고 오즈모 포켓4 P도 나오는데, 이것도 제가 빠르게 제품 공수해서 과연 오즈모 포켓4랑 오즈모 포켓 P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또 오즈모 포켓4 P랑 루나 울트라는 어떤 차이점이 있고 어느 모델을 선택하면 현명할지, 이런 것도 어려운 얘기 없이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많은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혹시 이미 오즈모 포켓3와 포켓4 사용 중인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기 하나만 남겨주세요. 이 제품 살까 말까 고민되시는 분들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만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 거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앞으로 저는 이렇게 어려운 얘기 없이 삶에 유용한 꿀템과 제품의 핵심만 빠르게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오늘 저 처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알람 설정하시고 영상 놓치지 마세요. 지금까지 전 곤이었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가볼게요. 빠이.